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영화 감독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답은 봉준호 감독입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인 기생충은 여러 해외 영화 시상식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며 포스터에 받은 상을 다 넣을 자리가 없다는 농담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흥하면서 배우들은 물론 봉준호 감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는 기생충 이전의 가장 최신작인 옥자입니다.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 제작되어 여러 이익 갈등에 연루되는 바람에 국내 주요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못했음에도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서울극장과 대한극장에서는 평일 낮 시간대에도 거의 주말 수준의 완성률을 자랑했던 영화라고 합니다. 역시 봉준호 감독이라며 영화에 만족을 표했는데요. 그럼 이제 모순적인 사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묘사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평가받는 영화 옥자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2007년 미란도라는 회사에서는 미래의 식량난을 해결할 구원물인 슈퍼돼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미란도 회사는 친환경적이고 유전자 조작 없는 이 돼지의 새끼 26마리를 26개국에 보내 가장 잘 기른 슈퍼돼지를 뽑는 콘테스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힙니다. 이로부터 10년이 흐르고 산골에서 할아버지 그리고 슈퍼돼지 옥자와 함께 사는 미자는 어느 날 갑자기 옥자를 미국에 데려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옥자 대신 네가 그 극돼지를 키워라 이거요. 그러나 힘없는 소녀가 세계적인 대기업을 맡기는 어려운 법. 옥자는 미국에 보내지게 되고 보안상이라고 저 미국 본사에서 지시가 왔다고요. 좌충우돌 끝에 미자도 옥자를 구하러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마주하게 된 불편한 현실, 미자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미자의 모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를 직접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희는 옥자 속에 숨겨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환경 문제와 자본주의 사이의 타협은 어렵고요. 루시 미란도가 이끄는 미란도사는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조니 윌콕스 박사는 원래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학자였지만 돈 때문에 신념을 저버리고 미란도사와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옥자는 고기로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으로 실험실에서 태어났지만 기업 이미지를 위해 미란도사는 이를 숨깁니다. 옥자와 미자가 헤어진 원인은 돈 많은 회사인 미란도사고 결국 미자가 옥자를 되찾기 위해 사용한 방법도 옥자를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I want to buy 옥자. Alive. 옥자 말고도 희생당한 수많은 실험실의 슈퍼돼지들이 있었지만 미자는 이들 모두를 구하지는 못하고 그저 옥자와 작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자신이 살던 산골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미란도사를 이길 만한 자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옥자는 환경 문제도 돈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아픔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를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 주제는 생명윤리와 돈입니다. 이 영화는 현대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미자는 옥자를 생명체로 대하지만 옥자를 부위별로 칭하는 희봉에게는 그저 상품일 뿐입니다. 삼겹살 샀대. 알겠어?
조니 박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옥자의 살을 채취하여 고객들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하고 그 역시 옥자의 신체들을 부위별로 칭합니다. 이에 반발하여 ALF의 멤버 중 하나인 실버는 매우 엄격한 채식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의 슈퍼돼지 가공 공장은 이러한 끔찍한 현실을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동물들의 권리와 생명 윤리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까지 유발합니다. 이 영화 전반을 어우르고 있는 가치인 인권, 정의, 평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옥자가 그렇다고 해서 채식을 강요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고기가 어떻게 생산되며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학기술은 환경 파괴와 윤리 문제를 가져오기도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식량 안보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러한 이슈 중 하나는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맨 처음 2007년 루시 미란도는 자신의 연설 초반에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그 숫자를 읊으며 슈퍼돼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누군가는 배불리 먹고 누군가는 굶주려야 하는 현실, 소위 말해 식량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미란도사의 돼지를 통해 굶주리는 사람이 줄고 돼지 한 마리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슈퍼돼지 옥자처럼 환경 파괴를 줄이고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슈퍼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육상 생태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이 슈퍼돼지로 인해 기존에 사육하던 돼지들을 키우지 않게 된다면 종의 다양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슈퍼돼지가 자연 생태계로 유출된다면 생태계 교란종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외래종으로 인해 자국의 생태계에 위협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화 옥자에 담긴 환경 이야기를 함께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울림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실제 영화를 보시면 이것 이상의 수많은 메타포와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의 완성은 관객의 해석이죠. 처음엔 슈퍼돼지 옥자가 신기하게 생겨서 관심이 간 영화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도 생각해보면서 시청해보면 어떨까요? 다양하고 깊은 메시지가 담긴 영화인 만큼 꼭 직접 감상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